각진동수도 했고, 그래서 파동에서는 이 속도에 대한 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동에서는 파동의 진행 속도, 그냥 그걸 파동의 속력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속력 V는 시간분의 거리죠. 한번 파동 치는 시간이 주기 T가 되고, 그때 파동이 진행하는 거리가 파장 람다가 돼요. 그래서 T분의 람다로도 써야 되고, 람다가 K분의 2파이가 되고,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되니까 2파이 2파이 약분돼서 K분의 오메가가 되는, 이게 아주 중요한, 파동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런 내용이고, 이게 줄파동이라면, 이거는 이제 줄파동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팽팽한 줄에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줄파동, 파동이 진행하는 줄의 장력, T가 장력이죠. 이 주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장력입니다. 그리고 길이당 질량, 킬로그램당 1m당 몇 킬로그램인가? 이 뮤, 선밀도라고 합니다. 선밀도. 선밀도를 뮤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루트에서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줄파동의 경우. 그리고 위상상수라고 하는 건 여기 t도 0이고 x도 0일 때, 즉 원점에서 처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원점에서 처음에 0이 되겠죠. 처음에 변이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걸 위상상수라고 합니다. a 사인 파이가 y가 되는 때, 주기운동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위상상수와 동일하죠. 그때는 진동에서는 그냥 하나의 위치가 되지만 파동에서는 이게 전달되니까 원점에서 어느 지점에서 언제 처음 가기 얼마냐, 이게 이제 위상상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줄이라고 하는 건 그림에서 보면 줄파동을 예를 들어서 요 점의 운동은 제일 높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오고 제일 내려가면 여기까지 오겠죠. 이게 이제 진동의 변이가 매 시간마다 이제 달라집니다.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요 값이 y가 되는 거죠. 위치마다도 당연히 다르죠. 좌표마다, 그죠? y 값이. 그래서 y는 항상 x 어디냐, 그죠? 여기 공간 x에 따른 시간, 독립변수가 2개입니다. 이렇게 주어진다. 이런 시간, 여기를 처음이라고 잡으면 처음 P점을 볼까요? P점 제일 위에 와 있죠. 시간이 반주기가 지나면 제일 아래로 오고, 다시 반주기가 지나서 전체 시간 T가 지나면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됐죠? 다른 지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점은, 이런 지점, 얘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다시 원점이 있죠? 또 시간이 지났는데도 원점이죠? 그럼 여기는 안 움직이는 점인가?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이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지금 진행 방향이 안 나와 있어요. 어느 방향인지, 그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내려오겠고,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내려오겠죠. 맞아요? 내려오나?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인데, 요점 어떻게 돼요? 요점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니까 올라가야죠. 줄이 시간이 지나면 어디가 있어요? 줄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올라가 있네요.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야. 요즘은 내려가고, 요즘 올라가지. 그래서 이 과정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인지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시간이 띄엄띄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오른쪽으로 진행해도 시간이 반주기 지나면 여기 와 있고, 요 점은 여기 와 있겠죠. 근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건지 내려갔다 올라온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지금은 너무
너무 띄엄띄엄 반주기로는 알 수 없습니다. 반주기로는. 왜냐하면 원점은 계속 원점이니까. 있던 건. 자, 그런데 설명을 보면 자, 여기에서 횡속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줄파동이 위아래로 진동할 때에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진동하겠죠. 이 어느 한 지점의 속력입니다. 어느 한 지점 x 고정점 x 고정점 위치 고정점의 속력 y 방향 속력 vy가 되는 겁니다. vy 위아래로 진동하는 속력은 이거는 그들은 실제로 용수철처럼 진동하겠죠. 용수철에 달려있는 물체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쨌든 이 y를 t로 미분해야겠죠. vy를 구하려면 y방향의 속력이니까 dy dt 구해줘야겠지. 본래식이 오메가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였으니까 이거를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됐어. 시간이 있으니까. 자,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t잖아요. 원래 위상이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한쪽은 플러스 kx인데 한쪽으로는 시간은 마이너스 오메가 t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교재에 그게 아직 잘 안 나오는데 원래 그 얘기를 여기 있다. 진행 방향 여기 있죠. 나오네. 뒤에 나오는 뒤에 아직은 안 나왔어요. 여기 어쩔 때는 마이너스로 k 플러스 kx 마이너스 오메가 t로 되어 있고 어쩔 때는 여기 보면 여기는 또 플러스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지, 그치? 그 의미를 뒤에서 기본형은 마이너스예요.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인데 오메가 t로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가 앞으로 나와서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또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또 마이너스 오메가 또 나오니까 분은 안 바뀌어야겠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그래서 요거를 교재에서는 횡속도, 횡가속도 그랬는데 진동속도, 진동가속도 이렇게 진동 방향의 속도 이게 횡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동하는 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입자의 속력 또는 불파동에서 어느 한 점의 속력. 이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줄을 진동시키면 줄이 앞으로 가고 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줄은 위아래로만 진동해야겠지. 이렇게 진동하는 속력을 얘기합니다. 그런 가속도. 그래서 예제 문제에서 보자면 파동의 요소라고 하는 건 어떤 파동이냐 뭐 이런 얘기겠죠. 파동이라든지 파장이라든지 진동수라든지 이런 거지. 자, 파란색 실선은 어느 순간에서의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거라. 파란색 실선이 파동의 마루 P가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점을 P라고 합니다. P 마루. 제일 아래 점을 골이라고 해요. 골. 마루. 꼭대기, 꼭대기점. P가 0.2초 후에 P'까지 진행한다고 하자. P가 이렇게 진행하는 건 파동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파동이 진행하는 거지. 파도 타기 하는데 내가 그 방향으로 달려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파도 타기는 위아래로 앉았다 일어났다만 잘하면 돼요. 모양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P점은 내려가는다는 얘기죠. P점은 실제 내려갑니다. 그렇죠? 내려서 여기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모양이 오른쪽으로 진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 이건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이게 X축이라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오른쪽 진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상을.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위상을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쓴다고. 그런데 원점에서 처음에 0이었죠? 그럼 위상이 그냥 0이죠, 위상이. 그냥 0이에요, 그죠? 0 넣었을 때 0 나오면 맞잖아, 사인의 경우에는, 그치? 진폭은 1이죠? 맨 위에 1까지만 진동하니까. 그러면 이게 y, x, t 다 구한 거죠. 이런 파동이에요. 아주 간단한 파동입니다. 그런데 이제 파장은 얼마예요? 파장은 파동 하나의 길이니까 여기까지는 딱, 그죠? 8cm죠? 람다가 0.08m. 8cm 0.08m가 됩니다. 그럼 K는 얼마죠? 파스 K는 람다분의 2파이라고 그랬죠? 2파이. 단위는 라디안 퍼 미터. 그러면 0.08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얼마예요? 1.25, 125, 250, 25? K는 얼마야? 0.08분의 1이 1.25잖아, 그죠? 12.5. 25 곱하기 2파이니까 50파이가 되겠죠, 50파이. 계산이 맞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K가 50파이. K는 50파이. 파이 X 마이너스 오메가가 얼마야? 0.2초 지났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왔지? 그죠? 그럼 속력이 얼마예요? 속력? 0.2 시간분의 거리 2m 가잖아요. 그죠? 0.2초에 2m 가는 거지. 오른쪽으로 진행이. 그러니까 초속 10m가 되겠네요. 파장은 얼마야? 파장 2분의 람다. 람다는 8cm. T는 0.2초 걸려서 여기 왔으니까 한번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여기까지 오겠죠? 4번 가면, 그렇죠? 그럼 0.8초 되겠지? 8초. 4분의 1밖에 못 왔잖아. 0.2초에. 이제 8cm를 가야 한 번 주기인데 0.2초에 2m까지밖에 못 왔으니까 8cm까지 오려면 4배를 더 가면 되겠죠. 4배, 4번을. 그렇죠? 0.8초란 말이에요. 파장은 8cm 흐름밖에 나오네요. 그죠? 0.08 나누기 0.8. 계산이 잘못됐다. 2m가 아니라 2cm지? 2cm. 그러면 0.1m, 0.02m가 될 거 아니야? 0.02m. 0.1m/s네요. 그죠? 그럼 맞지? 그치? 속도는 초속 0.1m. 0.1초에 1cm가 아니까 1초 동안에는 5번 가면 10cm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오메가는 2파이 F지? 파이 나누기 T는 2파이 F. 그래서 0.8분의 파이. 그러면 0.125, 1.25. 계산 잘못했네. 50파이가 아니라 25파인가요? 갑자기 계산이 안 돼. 2 나누기 1 나누기 0.2 나누기 0.08.
얼마야? 25 맞네요. 25 그죠? 예. 25파이 그죠? 여기가 50파이가 아니라 25파이 K가 계산 못할 수도 있어 가끔 그치? 그럼 오메가는 0.8분의 2파이 그러면 2.5네요 그죠? 2.5파이 2.5파이 1.25 두 번 하니까 2.5잖아 그죠? 예. 여기 2.5파이 되겠죠? 오메가가 2.5파이 t 바로 아니 이렇게 되는 파동식이 F는 1.25Hz 뭐 다 구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파동에서는 속도 구하는 게 일단 제일 문제가 된다.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 그림과 같이 x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괄호 아닌 모양이 어떻게 돼야 돼요?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여기 x라고 쓴 게 얘가 진행 방향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x축이잖아요, 그죠? 진행을 x축으로 하고 있으면 kx 마이너스 오메가 t. 만약에 마이너스 x축으로 진행하고 있으면 그때는 플러스 오메가 t가 돼야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가 되면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려면 일정하다는 얘기는 같은 높이를 유지한다는 얘기지 이게 y니까 그죠? y가 같은 높이를 유지한다는 걸 따라간다는 얘기죠?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거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진행하는 거겠죠 파동이 그죠? 시간은 한쪽 방향으로만 지나죠. 시간이 지날 때, 즉 t가 증가할 때 이게 같은 값이 되려면 얘도 같이 증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야 빼서 똑같은 값이 유지되면 위상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치? 위상이 같으면 같은 값이죠. t가 증가할 때 x가 같이 증가해야 돼. t가 증가할 때 x가 같이 증가하면 플러스 v지. 시간이 지날 때, 시간이 증가할 때 x도 같이 가는 거잖아, 같이. 그럼 플러스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건데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증가할 때 얘가 같이 증가하면 이 값이 다 증가하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럼 t가 증가할 때 x는 감소해야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겠지? 같은 높이, 같은 y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되면 v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t가 증가할 때 x는 마이너스 x가 증가해야 플러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건데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왼쪽으로. 네? 이게 음이잖아. 음이 나오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 플러스가 나오면 양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또가 예. 그래서 둘 다 플러스가 되어 있거나 둘 다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고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플러스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위를 가는 거니까. 예. 자, 이런 파동이 있다. 이런 파동은 어떤 파동이냐? 일단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걸 다 찾아와야겠죠? 먼저 공간상의 공간이잖아요. 이건 공간. x축 공간, y축 공간. 그렇죠? 공간의 주기적인 길이, 반복되는 길이 30cm가 아니죠. 맞네요. 36cm네요. 최고점에서 최고점까지 거리가 이거 자체가 파장이지. 파의 길이. 람다는 0.36m. 아니면 그대로 36cm라고 둬도 되고 12가 12cm 이게 진폭이 되는 거죠. A는 0.12m. 그런데 X방향으로 진행한다고 그랬죠. 진동수가 8이라고 돼 있어요. 진동. F가 8이죠. 8. 그러면 T는
8분의 1. 역수니까 F의 역수니까 0.125. 125초가 되는 거죠. 125 미리세컨드 또는 0.125초. 오메가는 2파이 F입니다. 2파이 F. F가 8이니까 16파이가 되겠네요. 단위는 라디안 퍼 세크. 네? 단위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람다를 구했으니까 또 K를 구할 수 있겠지? 람다로부터 K는 람다분의 2파이. 0.36분의 2파이니까 100분의 72죠? 네, 그죠? 역수가 됐네요. 람다가 0.36이니까 100분의 36이지? 100분의 36분의 2파이잖아. 그죠? 그러면 36분의 200파이죠. 9분의 25파이네요. 그죠? 네. 5파이. 맞아? 아니, 200이니까 50. 9분의 50. 약분이 다 된 거죠, 그러면? 4, 9, 36, 4, 5, 200. 그죠? 9분의 50파이. 이렇게 해서 다 구할 수 있어야 하죠. K는 여기 구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한 50 정도? 17.4? 17.4 정도 나오는가 봐요. T도 구했고 오메가도 구했고 요거 계산하면 50.3. 그냥 이렇게 두면 됩니다. 16파이. 파이는 그거 자체가 숫자니까 바꿔줄 필요 없어요. 자, 파동의 속력 중요한 거지. F 람다. V는 F 람다. T분의 람다니까 그게 F 람다죠. F하고 람다가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F는 8. 순서 바뀌었네요. 그죠? F가 8. 람다가 0.36m 곱해주면 2.88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해서 파동의 속력이 최종적으로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고, 또는 이렇게 구해도 되겠죠? K분의 오메가. V는 K분의 오메가.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17. K가 9분의 50. 9분의 58. 네. 오메가는 16파이. 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지. 파이 약분되니까 50분의 14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2.88 정도, 약 3 정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 V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V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V를, 파동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 파동의 에너지 11-8절인데 본래는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근데 뉴턴의 제2법칙은 여기는 생략.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줄이 진동하잖아. K는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건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지, 줄은. 그러니까 비소 질량. 줄이 어떤 순간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부분의 질량을 dm, 만의 질량을 dm이라고 하고, dm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vy라는 속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dm v 제곱이 그 부분만의 운동 에너지 dKE예요. dKE. 근데 이제 질량은 선밀도 곱하기 길이가 되죠. 이제 지금 줄 파동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량은 뮤 자체가 길이분의 질량이 뮤잖아요. 밀도. dm은 뮤 곱하기 dl 또는 dx가 되겠죠. 뮤 곱하기 dx. dm을 뮤 곱하기 dx로 썼어요. 그러면 V는
합해서 우리가 y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면 한번 미분하면 그 v가 되는 거지. v는 마이너스 오메가 a 코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의 제곱이 v 제곱입니다. vy의 제곱 뭐죠? 적분하면 운동 에너지가 구해지겠지? 뮤 곱하기 이거 이제 다 그대로 정리해 주는 거죠. 뮤 곱하기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dx. dx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다 있네요. dm. dm이 위아래로 진동하는 dm인데 요거 수평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dx. 그대로 쓴 거죠. 요거 그대로 유 오메가 제곱 a 제곱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뭐 왜 없어졌어? 시간에 t는 0일 때 여기 이제 0으로 보는 거죠. 어떤 순간 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만 이거 시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러면 전체 운동 에너지는 이걸 이제 적분해 주면 되겠죠. x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돼요. x는 어디까지 가요? x는 여기 한 파장에 대해서만. 그러면 0부터 람다까지 적분 변수가 x니까 0부터 람다까지 dx 이거를 그대로 다 적분해 줍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죠. 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걸 적분하는 거죠. 사인 제곱을 적분해 줍니다. 이건 수학에서 하면 되겠지? 할 수 있어요? 0부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dx 1을 적분하면 x죠? 이제 x가 온 거고 사인 제곱을 적분하면 사인 2kx 맞아요?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지? 반각의 공식을 쓴 거죠? 이거 여기 하면 다시 또 제곱이 나오니까 반각의 공식 쓴 거지. 코사인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4K, 여기서는 4K분의 사인 2x, 사인 2KX. 미적분에서 공부했겠죠? 그런 게 아니라 됐어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KX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K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의 2배 양각이 여기에 오게 되잖아. 그치? 2분의 1 하고 그러니까 2분의 1을 적분하면 2분의 1 X가 되는 거고요. 적분한 거예요. 2분의 코사인 2kx가 되는 건 사인 2kx죠. 사인을 미분해야 코사인이 나오니까. 그리고 2분의 1이 나오게 하려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4k분의 1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2k가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로 될 테니까. 이거 미분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거꾸로. 적분은 미분의 역과정이니까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0부터 람다까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요거의 절반입니다. 요거의 절반. 요게 2분의 람다예요. 이거 계산하면. 이분의 람다. 그래서 파장이 1m다 그러면 그냥 2분의 1이라고 2분의 1.
가장 해주는 거죠. 그래서 4분의 1 오메가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외우지는 마세요. 이거는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한다. 시험에 내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구한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이게 용수철처럼 진동한다 그랬죠? 위아래로, 그죠? 용수철, 이렇게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물체처럼 진동하니까 그에 대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겠지. 운동 에너지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파동이 전체 에너지. 이건 이제 전달하는 에너지입니다. 2분의 1 뮤 오메가 제곱 A 제곱 람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파동의 일률도 계산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요한 건 오메가 제곱 A 제곱이 중요해요. 오메가 제곱 A 제곱. 진동수에도 제곱에 비례하고 진폭에도 제곱에 비례합니다. 파동이 전달하는 에너지는 오메가 제곱 A 제곱에 비례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나왔죠. 진동수의 제곱 그리고 진폭의 제곱. 파동의 속력에 비례한다. 까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파동의 속력이 정해져 있으면, 매질이 정해져 있으면 파동의 속력은 변할 수가 없잖아요. 매질이 정해져 있으면 파동의 성질은 불변입니다. 파동에서 변하는 건 뭐가 변하는 거야? 진동수라든지 진폭이라든지 이걸 안테나에서 변하게 하는 거잖아. 안테나. 우리가 매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공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전파를 보낼 때 안테나에서 어떤 진동수로 보낼지, 어떤 진폭으로 파동을 만들지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이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휴대폰 통신을 하는데 기지국에서 아니면 여러분 휴대폰에서 전파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치? 기지국으로 통신을 한다고. 그런데 기지국이 멀리 있으면 진폭을 좀 큰 진폭으로 보내야 되겠죠. 진폭이 너무 작으면 기지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까 내가 있는 데까지 통신을 못 하잖아. 이제. 그런데 기지국이나 내 휴대폰에서 보내는 전파는 한정이 돼 있다고. 그죠? 배터리가 프로그램되어 있는 대로 진폭을 보내겠죠. 더 큰 진폭을 쓰면 휴대폰이 빨리 닳겠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하지만 이제 신호를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의 제곱도 마찬가지고, 고진동수를 쓰면 에너지가 빨리 닳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휴대폰은 진동수가 낮았어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쓰기 전에는 진동수가 되게 낮은 진동수를 썼는데 그때는 에너지가 많이 닳지는 않았다고. 근데 지금은 뭐 기가헤르츠 이렇게 쓰니까 에너지가 빨리 닳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갈수록 좋아져야 돼. 나중에는 더 진동수를 높은 진동수를 써야 됩니다. 진동수가 바로 데이터의 양을 결정하게 되는 거지. 데이터 속도, 통신 속도, 그러니까 데이터 속도 그러니까 이상하네. 통신 속도를 진동수가 많은 데이터를 보내려면 빨리빨리 보내야죠. 큰 진동수 안에 이제 많은 데이터가 진동수에 들어가니까. 그러려면 에너지 소비가 또 많아지는 거지. 물론 속도가 따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뭐 4G, 5G, 6G, 좀 있으면 6G의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 그죠? 그지? 이때의 G는 제너레이션이에요, 제너레이션. 4세대, 5세대, 6세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얘네들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동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통신 속도가 빨라지지.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보낸다는 얘기고, 진동수가 커야지만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 소모가 커지겠죠? 그래서 휴대폰도 더 커지는데 갈수록 배터리의 용량이 증가하니까 더 커지는 걸 이제 방지할 수는 있겠지, 조금은. 그죠?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하는 거죠. 만약에 예전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제 고진동수의 고속의 통신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배터리가 커져야 되니까 휴대폰이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도 커지진 않잖아. 옛날 휴대폰이 오히려 더 크지. 배터리를 그만큼 잘 만들고 또 다른 부수적인 장치들도 더 잘 만드니까 이제 갈수록 집적화하는 거잖아. 이제.
반도체 산업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팽팽한 줄에 공급해야 하는 에너지 따로 풀지는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푸는 건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제외하고, 쉬었다가 파동의 반사 투과 중첩 요거 해보도록 하죠. 예.